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거에 12가지 팩타를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그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형상화예요. 형상화.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추상화예요. 네. 네 번째가 뭐냐면 패턴 인식. 네. 다섯 번째가 뭐냐면 패턴 생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한 5, 6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좀 습관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전문 연구자들이 평생을 거쳐갖고 추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7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이 관찰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게 관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동양인,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얻는 직업이 있어요. 얻는 직업이, 첫 번째가 탐험가가 없어요. 한자 문화권의 사람은 탐험가가 없어요. 이건 국내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인석 교수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에 탐험가가 있어요? 네. 물론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순수하게 뭘 관찰하기 위해서, 뭘 발견하기 위해서 탐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서양사를 읽어보면, 특히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는 전부 다, 지식인들은 전부 다 관찰자예요. 자, 그러면 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찰을 못하는가? 이거 제가 만든 용어인데, 봤더니 따라 접촉지향. 접촉지향. 자, 관찰을 하려면 관찰되는 대상하고 바라보는 존재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부 영화를 보면 백인들은 겉면이 혼자 황야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서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IS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서양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외로운 늑대들이에요. 여기서 관찰해 보면 무리를 안 지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게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권은 뭐냐면 비슷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사회에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자살까지 해요. 노인정에서 70대 되는 노인끼리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뒷내막을 봤더니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농업 기반으로 해갖고 땅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찍히면 생존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동질감을 유지하는 게 우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톨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려면 외톨이가 돼야 돼요. 네.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촉지향이 얼마나 강한 걸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데 계룡산이나 북한산에 가면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를 돈 많이 들어갖고, 예, 철판에다가 잘 그려놨잖아요. 그거 항상 관찰해보세요. 그럼 이제 등산 대장이, 산악회 대장이 딱 났어요. 그러면 손가락 갖고도 하는 게 아니고 스틱 갖고 탁 꽂아요. 그다음 보통 사람은요, 전부 다 손에 대고요. 요게 천왕봉이고 열로 갑니다. 손에 먼지 다 묻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어떤 문제까지 됐냐면, 에집트 특별 전시대, 그리스 문화 전시가 5년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미술관에 있었는데, 그쪽 쿠레이터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 그런 조각품 보면요, 꼭 손으로 만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몇 개 부풀어져 갖고, 그게 신문에도 제발 그래서 말하고 그게 나왔어요. 자, 따라 접촉 문화. 접촉 문화. 자, 접촉 문화는 대상하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접촉 문화의 특징은 또 뭐냐면, 감정이 발달해요. 굉장히 감정이 발달해요. 서양 사람들은, 화내기 전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화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장점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과학이, 한자 문화권에서 과학은 출연하지 않았어요. 다른 예술이나 문화이나 이런 것들은 서양 동양이 거의 비슷해요. 다 있어요. 근데 과학은, 자, 따라서요. 과학은 동양이 없어요. 동양이 없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없느냐가, 책을 계속 몇 년 동안 생각했는데, 이 문화 때문에. 접촉지향하면, 모든 게 접촉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정서적으로 먼저 처리해버려요. 대상과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관찰을 합니다. 관찰은 뭐냐면 바라보는 대상물하고 내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만이 관찰이 가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관찰은 그거고, 형상화는 뭐냐 하면, 자, 어젯밤에 봤던 별자리, 자, 누구든지 하나 그릴 수 있는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전체를요? 별자리. 형상화는 뭐냐 하면, 지금 보고 있는 걸, 안 볼 때 보고 있는 걸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브레인 속에 생각한 걸 형상화 해갖고 끄집어내는 게 다 예술입니다. 브레인 속에는 다 생겨요.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겨요. 그럼 온갖 생각이 지나가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가 표현하는 거. 자, 따라서 형상화. 형상화.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게 형상화예요. 이거는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도 그걸 악보로 옮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도 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 그건 수십 년 걸려요. 저는 이걸 리얼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별자리를 가르치고 보면, 밤하늘을 보고 내가 가르치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별자리 아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별자리 아는 게 어떤 걸 아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별자리 안다는 거는 낮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없으면 그 사람 별자리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제 봤던 거 보세요. 자, 여기 목성 있죠? 여기 뭐 있어요? 스피커 있었죠? 자,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비슷한 위치에. 시리우스. 아로 시작되는. 아쿠트루스. 그렇죠. 아쿠트루스 있죠. 그러면 형상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간격을 다 기억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게 오리온 자리 부분을 그려볼게요. 네. 그래.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래서 밤하늘을 안 봐도 형상화 훈련하는 사람은 별자리 한마 보고도 다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온 자리 같은 경우는 베텔기우스, 그런 밀등사 하나 있고, 요거 있고, 요거 니겔, 요거는 하얀색이고, 합대성 요렇게 있고, 요거 약간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리온 네뷸라 요렇게 있고, 요거 오리온 네뷸라 있었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원래 잘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는 방향으로 왼쪽 어깨에 베텔기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뒤집어져 갖고 여기가 베텔기우스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리우스가 여기 떴어요. 그 다음에 대마들렌 성운이 여기 떴어요. 그 다음에 소마들렌이 여기 떴어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있는 별이, 자, 따라서 카노푸스. 카노푸스. 떴어요. 예. 그 다음에 시리우스가 뜨면 요 밑에 아니, 자, 이렇게. 자, 따라서 베텔기우스. 그럼 시리우스. 그러면 요렇게 끄면 요거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뭐죠? 프로키온. 예. 요게 형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자리, 그러니까 낮에도 훈련할 수 있다는 거, 형상화. 됐죠? 형상화 굉장히 어려워요. 노댕이 머릿속에, 돌 속에 그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돌이 있다면 이 속에 계속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 속에는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형상화예요. 모든 예술은 형상화. 근데 왜 형상화가 그렇게 오래 훈련을 받아야 가능하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쪽에 브레인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 출력을 꺼내야 되잖아요. 붓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피아노를 치든 운동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운동신경하고 이거 링크해야 돼요. 운동신경하고 이미지를 만들 거하고 링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럼 형상화 끝났습니다. 자, 간단히. 추상화는 뭐냐면, 추상화는 간단해요. 따라서 요약하면 어떤 상황을 보고 요점을 딱 찍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추상화는 뭐냐면 어떤 다양한 팩터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로 생긴 팩터가 있는데, 추상화는 간단해요. 다 생략하고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뭐 하나만 딱 갖고, 요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이 다 추상화입니다. 예를 들면 TTG, 그린스톤 벨트. 그 추상화란 말은 뭐냐면 용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용어가 추상화의 직결체이기 때문에. 용어를 장악 못하면 추상화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어 TTG 돔, 그린스톤 벨트, 그 다음에 자, 현무암 범람.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창의적 사람들이 썼던 툴이고 보통 사람은 따라서 보통 사람은 거의 안 쓴다. 여기서 길이 갈라져. 보세요. 보통 사람이 거의 안 쓴다는 증거를 이걸 TTG 도움이라는 용어 하나를 기억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물론 그냥 10분 하면 암기하죠.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하고 자기 뼈 속에 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려면 설거지를 하든 이 짐을 쳤든 운전을 하든 거의 대부분 시간은 이 용어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상화가 되면 패턴 인식은 이제 다 할 거예요. 공동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찾으려 해도 필요한 게 뭐냐면 관찰. 다 이게 관찰. 이 첫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성거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해거든요. 자, 따라서 적극적 반응. 적극적 반응.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하는 게 적극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가장 important. 행동은 동물은 감각에서 나와요. 감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 처리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꿈속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적극적 처리해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 걸리면 사람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해요. 공통 꿈속의 사람, 꿈속에 하고 그 다음에 동물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은 반응이 들어오면 적극 처리해요. 근데 보통 인간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인간은 정상인은 행동이 기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일순간에 조금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그 사람 종합 그렇게 평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전에 쭉 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 갖고 저 사람이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해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체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기억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게 추상적 사고예요. 그리고 추상적 사고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특히 전문 용어, 구체적으로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철학적 용어든 예술적 용어든 전문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 전문 용어가 없으니까네. 오늘 지 실장님이 요거 보면서 좋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가 결국 출현해갖고 시간의식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내가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혹시 이 학습 탐사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유일한 지금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어쨌든 노력을 한 거예요. 추상화나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시간의식이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중간에 용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중간에 용어가 없을 때 너무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시간의식이 나오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세포 동물이 나와야 돼요. 다세포 동물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다세포 동물 출현이 자 따라서 해면동물 같잖아요. 산호 같잖아요. 그것부터 그럼 그때 관찰했던 거하고 이 시아노박테리아하고 연결하려고 먼저 노력해야 돼요. 시간의식은 인간이 출현하고 언어가 출현한 이후인데 여기서는 35억 년 걸렸는데 그러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를 전개하라고 해봐도 너무 엉뚱하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용어 용어가 없어서 그래서 추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범이 뭐냐면 따라 접촉지향 그 뿌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항아문화권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떠나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살기 때문에 법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법보다 중요한 게 인간적 관계예요. 말의 그 원로들, 말의 어른들한테 밑보이며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문화의 아주 취약점은 뭐냐면 법이 우선이에요. 네, 인간적 관계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과학이 없다. 과학이 없다.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이 거의 200명이 넘어요. 근데 동양에서 물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도 한 20명 가까이 돼요. 중국에도 5명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받은 거는 서양 과학 저널에 영어로 투고를 하고 그 실험하는 방법,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할 거예요. 서양 룰을 따랐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아요. 동양에는 과학이 없습니다. 네. 과학이 없어도 핸드폰 잘 만들고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핸드폰을 잘 만드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돼요. 집약적으로 끼리끼리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빨리 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링크돼가 빨리 해요. 그런데 자 독창적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거의 없어요. 없다고 과학 분야입니다. 자, 따라 접촉지향. 접촉지향.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질을 타고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 따라서 황야의 늑대. 황야의 늑대. 이게 본질이에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외톨이가 돼 보면 이거 우리 학습 탐사 많은 이야기 해줘요 사람들한테. 이제 학습 탐사로 오면 여기 뒤에 자연이 있어요. 위대한 엄청난 자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접수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사고를 전개할 툴이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그동안 오랫동안 추수가 접촉지향적 문화에서 사람끼리 인터랙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보여야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러면 소주까지 왔어요? 안 올 수도 있다. 안 왔을 수도 있다. 만약에 여와 계속 인간적인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잘했던 분야예요. 네. 잘했던 분야만 하고 오면 일로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따라서 동양에서는 탐험가가 없다. 탐험가가 없다.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진짜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 하나 있었어요. 항아의 근원지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먼저 항아의 근원지를 탐험해버렸어요. 10억이 넘는 중화 그 젊은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래갖고 늦게 이를 악물고 중국 젊은이 둘이가 자기 그 조상의 근원인 항아의 근원을 미국 사람이 먼저 탐험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급히 탐험도 조작했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 그 다큐멘터리 나와요. 늦었어요. 미국 유학 간 사람들 다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조금 깨인 미국 유학생들은 텍사스든 그래갖고 그 거대한 그 미국 서부를 한번 드라이브 해보면요. 우리 조상 욕을 해요. 대부분 다. 우리 조상 도대체 뭘 했나? 이 거대한 땅을 우리는 바깥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되면 패턴 인식이 가능해지면 패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패턴 생성을 응용했던 게 뭐냐? 모듈화, 순서화, 대칭화요. 학습하기 쉬운 패턴으로 패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대칭이 안 보여요. 그러면 대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이게 바로 창의성 단계. 패턴을 생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의견이 주고받느냐, 자연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를 한 발 떨어져서 내가 관찰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뭐 소무리가 많은데 저는 몽골 가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소가 이렇게 많이 있고 소가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개장은 항상 바깥에 있어요. 경계에 있어요. 경계. 왜 그럴까요? 외적은 바깥에서 오잖아요. 짐승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리의 정보는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안을 볼 필요 없어요. 안은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경계에 와야만이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들 대장은 항상 경계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차가 이래 지나가는데 소떼가 막 있으면 요 대장이 요 딱 요거 있어요. 그러면 무리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야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경계. 오케이. 자, 됐죠? 네. 조금. 자, 한다죠.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생성. 나머지 7개는 뭐라고? 자, 시간 얼마 지났어요? 자. 20분. 자, 나머지 30분 집중하세요. 이제 또 학습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